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젊은 생각 미래역학 연구소입니다. 드디어 이민년이 열렸습니다. 역학적인 의미에서 오늘 그 입춘 절기를 맞이해서 오늘 입춘 절입 시간이 05시 51분에 입춘 절입 시간이 됐는데 이 시간을 지나면서 우리는 진정한 그 역학적인 의미에서 이민년, 이민월이 시작이 됐습니다. 오늘 여러분들하고 제가 그 이민년 그 일간별 주간 운세를 가지고 여러분들하고 함께 시간을 함께 하게 될 텐데요. 인월이 들어온다 해서 바로 인월의 기운이 오는 것이 아니고 일정 부분 전 계절의 그 기운이 무토 기운을 갖고 있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본기 그 이제 중기 여기 중기 정기 본기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중기 기운이 원료 분야에서라기보다도 일반적으로다가 딴 그 연지라든지 시지, 일지로 가게 되면 그것이 바로 그 지장간이 되는 거고요. 월에서는 지장간이라기보다도 원료 분야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고 그렇게 공부를 하시는 분들한테는 이런 도움이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 이제 큰 숲을 보자는 의미에서 나무가 아니라 숲을 보자. 하루하루 제가 이제 일간별 운세를 이렇게 진행을 해보려고 이런 그 슬라이드를 제작하다 보니까 한 8, 90장의 그 슬라이드를 제작을 해야지만이 가능한데요. 이런 부분이 너무 그 작업도 또 많은 시간도 소요되고 또 여러분들한테 너무 그 긴 시간에 대한 어떤 그런 그 시간적인 부분도 있고 해서 제가 어떻게 준비했냐면요. 이렇게 이제 월요일에 이제 필요한 것들이 어떤 그 천간과 지지의 기운이 들어오는지 결국은 운이라는 것은 그 기운인데요. 에너지 기운이 천간의 에너지 기운이 어떻게 월요일날 들어오고 화요일은 어떤 기운으로다가 바뀌게 되는지 수요일은 천간 기운과 또 지지 기운이 어떤 흐름으로 바뀌고 또 목요일 이런 식으로 이제 금요일 토요일 기운의 어떤 변화인데요. 이런 그 기운의 변화 흐름을 제가 이제 준비를 했었는데 이거를 일일이 조각조각 설명을 드리다 보면 제가 녹화를 하다가 중단을 했는데요. 뭐 물론 짧게 많은 그 다른 선생님들이 그 주간별 운세를 하시는 선생님들의 그 강의도 제가 모니터링을 해봤는데요. 너무 또 짧게 하면 너무 빈약하고 또 너무 길게 하면 여러분들도 힘들고 저도 또 너무 그 비효율적인 것 같아서 제가 이제 그 생각한 거는 이렇게 이제 종합적인 거 간목일간이 월화수목금토일이라는 이 전체 지금 이 슬라이드 여기에서 모든 것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부터 2월 7일에서부터 2월 13일까지 일간별 주간 운세 간목 일간부터 시작해서 방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월요일 날은 그 직장운이 들어옵니다. 천간의 전간이라는 그 직장운과 함께 지지의 겁재 그리고 12운성으로 재앙의 그 힘을 달고 직장운이 들어오니까 아무도 직장운에 이런 날 같은 경우는 그 왕한 그 승진이라든지 또 아니면 뭐 예를 들어서 직장에 관계된 부분에서 자기한테 유리한 운이 될 수 있다는 부분 그리고 화요일 날 8일에는 공부운이 들어오는데 편인이라는 공부운이 들어오고 천간으로 지지에는 편재운이 들어옵니다. 이인데 그 12운성으로 세지의 기운을 달고 들어와 있는데요. 세라는 그 기운이 정상을 찍은 상태에서 바로 내려온 그래서 조금은 그 노련하고 뭐 이런 그 기운일 수 있는데요. 이게 아주 약한 기운은 절대 아닙니다. 그리고 이 신살로 보기에는 이 편재, 지지 편재라는 것은 현실적인 부분 우리가 큰 재물 투기성 어떤 재물을 이야기하는데요. 그래서 이날 8일날 여러분들한테 제가 말씀드리자면 로또를 사시고 로또를 하시는 분들은 이날 8일날 로또를 사면 어떨까라는 그 어떻게 보면 립 서비스 제가 이런 거 로또를 살 때 이런 8일날 편재 운이 들어오는 그럴 때 편재 로또를 구매하는 것도 괜찮아 보입니다. 네, 수요일 9일입니다. 천간에 정인이라는 그 문선이 들어오고요. 지지로 식신이고 12운성으로는 병지우에 정인운이 들어와 있습니다. 이 병지운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정상을 찍고 우리가 이제 내려오면서 이제 그 약간 쇠한 상태에서 병을 얻게 되는 그런 그 기운을 말하는데요. 그렇다 보면 문서운이 강한 운이라고 말할 수는 없을 겁니다. 혹시 매매라든지 어떤 계약이라든지 이런 거를 수요일날 하시는 분이 계시다 보면 조금은 그 매매 계약운을 다른 날로 바꾸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해보면서 10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10일하고 11일은 비견과 겁재라는 그 천간 운이 들어오게 되는데요. 이 비견 겁재 운이라는 것은 나의 기운이 나와 같은 그 협력자 관계 운도 있고 또 나와 경쟁자 운도 좀 됩니다.
이런 운들이 사묘라는 그 12운성의 어떤 그 힘을 갖고 들어오게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동협력자라든지 또 10일 날 같은 경우는 나하고 이제 같은 그 협력자하고의 어떤 그 관계가 굉장히 좀 침체할 수 있다. 뭐 이런 식으로 다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고, 또 이때는 또 보고문도 같이 그 갑오일주 같은 경우는 그 보고문이 되는데요. 이때는 갑오일주 같은 경우는 좀 아무래도 긍정적으로 보면은 새롭게 다시 뭐 시작하고 새롭게 바뀌는 그런 식으로 다 보고문으로 다 활용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만약에 이게 좀 부정적인 운으로다가 다가오게 된다면, 신사로 운으로다가 살기 운으로다 들어오게 되면 아무래도 나하고 똑같은 그런 그 운이 들어오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은 답답하고 이럴 수 있습니다. 근데 11일 날 겁재 운에는 아무래도 경쟁자 코드입니다. 겁재의 어떤 그 키워드가 경쟁이라는 그런 키워드다 보니까 인간 관계에 있어서 직장 동료라든지 이런 동료 간의 관계, 이런 그 관계들이 아무래도 조금은 소원할 수 있는 그런 날일 수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갑일간한테 지금 미토는 천을귀인이 됩니다. 간목경 축미라고 해서 지지 축토와 미토가 천을귀인인데, 미토를 천을귀인으로 달고 있기 때문에 천을귀인으로서 겹재와의 어떤 인간관계가 아주 잘 원만하게 해결될 수 있으리라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12일 토요일입니다. 간목일간이 12일 토요일에는 식신이라는 자식의 운이 되는데요. 이 자식 운이, 식신 운이 지지로는 평관운이 되고, 또 밑에 12운송의 절지의 어떤 운에 올라와 있는데, 이 절이라는 것이 사실은 모든 것이 다 단절된 상태를 갖다 말하는데, 하지만 또 이 절이라는 것이 그렇다고 해서 완전히 단절된 거냐? 하지만 절초봉생이라고 이야기해서 끊어진 절에서 다시 탄생하는 어떤 부활의 의미도 있고 하다 보니까 자식 간의 관계에 있어서는 새로운 어떤 변화의 어떤 기운이 될 수 있습니다. 이 방송을 갖다 들으시는 분들이 뭐 아주 어리신 분들이 아니라 대부분은 그래도 뭐 20, 30대, 30, 40대, 5, 60대, 많게는 7, 80대 분들이 저희 방송을 시청을 하고 계신데요. 자식들의 관계에 새로운 어떤 변화의 기운이 들어온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토요일 주말이고 하니 같이 가족끼리 만나서 자식과의 어떤 그런 좋은 새로운 어떤 관계를 한번 이어가 보는 것도 좋은 날이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일요일입니다. 건강에 좀 신경을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건강을 신경 쓰는다는 것은 몸을 위해서 자기가 단련하기 위해서 운동하는 그런 운동이 있을 수 있고, 아니면 너무 한 주가 힘들으셨던 분들은 건강한 휴식도 필요한 거죠. 그래서 스트레스를 받았던 한 주간 스트레스가 많으셨던 분들은 휴식으로서 건강을 챙기시고, 또 한 주간에 좀 느슨하고 또 나른하셨던 분들은 조금은 밖에 나서 활력적인 그런 가까운 이제 봄이 되고 하다 보면 등산 같은 거 제가 추천드리고 싶고요. 또 아니면 헬스 클럽에 가서 자기 어떤 근육을 좀 단련하는 그런 식으로 활용했으면 좋겠고, 건강운이 들어온다는 거. 다만 이제 이게 12운석으로는 태지다 보니까는 시작하는 태라는 것이 잉태된 건데요. 이제 사람으로 이제 우리가 12운성으로 왕세를 논할 때 태는 바로 잉태됐기 때문에 사실 조심스럽습니다. 건강 여러분들이 할 때 조금 조심스러운 운동으로 다 접근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간목일간에 대해서 이렇게 주간 운세 말씀드렸고, 이제 을목일간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을목일간은 7일서부터 13일 동안 어떤 운이 들어오는지, 네, 을목일간에 대한 먼저 성품 분석부터 드리고, 십성, 그 다음에 12운성의 힘, 신살이라든지 또 합충의 관계, 이런 거 설명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을목은 간목과 다른 화초라든지 덩굴 이런 식으로다가 물상이 되어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주변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을 좋아하고요. 또 대신 간섭받는 것을 무척 싫어합니다. 또 을목의 어떤 키워드라 하려면 등락기갑이라 해서 간목을 타고 올라가는 그런 의존성이 좀 강한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하지만 또 을목은 간목과 다르게 휘어지고 부드럽고도 굉장히 강한 간목 못지않은 강한 힘이 있는데요. 이런 을목 일간들이 월요일서부터 어떤 운을 맞이하게 되는지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7일 월요일입니다. 연애운, 편간 연애운이 천간으로 다 들어오는데요. 지지는 비견이고요. 12운성으로는 걸록의 힘을 받고
맞고 연애운이 들어오다 보니까 편관이라는 것은 편관 정관으로 볼 때 정관은 우리가 이제 그 여성분 입장에서는 남편의 그 우리가 궁합을 본다든지 또 어떤 그 배우자의 운을 볼 때 정관운을 보는데요. 편관은 애인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결혼하신 분들은 다른 그 이성과의 어떤 그 약간의 그 썸씽이 있을 수도 있고, 어쨌든 그 연애운이라는 게, 다만 이런 부분을 갖다 여러분들이 제가 지금 설명드린 이런 운이 다 맞고 무조건 그런 것이 아니라 그런 기운의 흐름을 이런 식으로 다 제가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네, 그리고 화요일 날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화요일은 정이라는 그 천간에 문서운이 들어오는데요. 정이라는 문서운에는 정인에는 문서, 어머니 여러 가지 키워드가 있는데 그 중에서 그냥 제가 그 문서운이라고 이렇게 이제 설명을 드리는 거는 제가 하나하나 연애운 문서 이런 걸 딱딱딱딱 여러분들 정확히 짚어줘야지만이 여러분들이 화요일 날은 혹시 만에 문서와 관련되신 분들이 있으면 그런 걸 좀 염두에 두셔서 여러분들의 어떤 그 활용할 수 있으리라고 제가 이런 그 주간 운세를 좀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이런 설명을 좀 드리고 있습니다. 정인운은 그 지지정제와 함께 밑에 그 관대의 어떤 12운성의 힘을 갖고 올라오는데, 이 관대라는 것이 어떤 그 의미를 갖고 있냐면은, 아무래도 관대라는 것은 사람이 12운성은 인간의 생로병사를 갖고 12운성을 논하고, 인간의 사람이 그 전체적으로 생로병 살아가면서 어떤 그 그래서 태어나서 자라서 정상까지의 그 힘이 강한 거고 기운이 좋은 거고요. 또 이제 정상을 찍었으면 당연히 하산해야겠죠. 그럼 이제 밑으로다가 우리가 인생을 오게 되면 노년기가 좀 힘이 좀 빠지는 이런 그 기운의 어떤 그 왕세를 이야기할 수 있는데, 관대는 20대 약간의 어떤 우리가 사모관대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리고 관대라는 것은 우리가 성인식하는 그 정도의 그런 그 20대 약간의 나이, 하지만 약간의 미성숙한 그리고 성숙 단계가 아니라 그런 그 힘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굉장히 뻗어가는 강한 그 힘이 있기 때문에 이 문서운도 조금은 강한 그 문서의 어떤 그 힘이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수요일 날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9일 수요일은 천간 편인의 공부운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혹시 만약에 공부하시는 학생일 수도 있고, 또 아니면 뭐 우리가 이제 뭐 시험을 준비하시는 분들도 있고, 자격증 공부를 좀 하시는 분도 있고, 이런 분들이 수요일 날은 조금 집중적으로 이날 공부를 하게 되면 다른 날 이틀 공부한 것도 이날 수요일 날 공부하면 그런 운들이 더 많이 공부운이 편이라는 그 자기가 그 몰입할 수 있는 운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 효율적인 면에서 같은 그 시간 공부를 하더라도 더 많이 그 자기가 습득할 수 있는 그런 그 기운이 들어왔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런 기운이 12운서는 목욕이라는 그런 기운과 함께 어울릴 겁니다. 네, 목요일 날입니다. 을목인간 목요일 날 겁재라는 그 인간관계 운이 들어오게 되는데요. 이 겁재라는 경쟁자 코드다 보니까 키워드가 경쟁자입니다. 아무래도 나와 같은 그 동료들 중에서도 나와 같은 그 레벨이라든지 같은 어떤 그 생각을 갖고 있는 것보다는 조금 나하고 다른 상대적인 그런 그 내가 진보면 상대 보수적인 이런 그 관계를 겁재 관계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날은 조금은 또 식신이란 지지의 운이 현실적인 부분에서 나오고 장생이다 보니까 그런 트러블 관계 이런 부분을 조금 염두에 두셔서, 혹시 만약에 나하고 직장 동료 같은 경우 또 이런 관계에서 어떤 그 겁재적인 동료 관계, 나하고 평상시에 좀 생각이 달랐던 사람의 어떤 그 의견 충돌이 좀 있을 수 있는 날이다 보니까 조금 유념하셨으면 좋겠고요. 네, 금요일 11일입니다. 이때는 이제 비견이라고 해서 나하고 같이 직장 동료라면 굉장히 마음이 잘 맞고 의견이 잘 맞아서 같이 굉장히 직장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활력소가 되는 그런 친구와의 관계가 아주 좋은 운이 들어와 있고요. 또 지지는 편지는 로또 운이 들어와 있네요. 큰 재물을 얘기하고 투기성 재물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이럴 때 자기도 모르게 그런 편재적인 어떤 그런 기운이 발동할 수 있습니다. 지지로다 들어와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현실적인 부분이니까 굉장히 지지로다 들어오는 편지운은 좋다고 재물로다 좋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요런 날 을목일간들은 금요일날 11일날 로또를 사시면 어떨까? 그럼 조금이라도 어떤 그 로또의 기운이 좀 어떤 그 재물의 기운이 가지 않을까, 횡재수가 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다만 또 여기서도 이제 복음운이 이제 같이 들어오게 되는데, 을목일간 중에서도 이제 을미일주입니다. 을미일주, 천간의 을목일간의 을미일주 분이 복음이니까 이때는 새로운 어떤 그 변화,
또 어떻게 뭐 다시 하자는 어떤 그 새롭게 바뀌는 어떤 그런 운이니까 그런 거 좀 감안하셔서 어떤 그 결정을 내린다든지 이런 거 할 때 자기한테 이 복음이라는 거 나하고 같은 똑같은 그 쌍둥이 같은 그런 그 글자가 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기론으로 활용할 수 있고 또 아니면 되게 그 혹시 만에 운의 흐름이 여러분들이 사주를 제가 개개인의 어떤 사주를 보는 게 아니다 보니까 사주에 따라서 또 예를 들어서 용신의 기운으로 다 흐를 때는 굉장히 복음운이 크게 발복하게 되고 복음이라고 무조건 나쁜 거 아닙니다. 다만 우리가 공부하는 입장에서 보게 되면 복음을 갖다가 우리가 이제 뭐 그거 앓는다 뭐 이렇게 이제 하지만은 그런 운만으로다 보는 것보다는 새롭게 다시 시작한다는 어떤 그런 뜻이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잘 활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토요일 12일인데요. 상간이라는 건강운입니다. 우리가 식신상간하게 되면은 그 비견인 나를 주체로 놓고 볼 때 내가 일을 한다든지 내가 출력하는 그런 힘의 에너지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힘을 쓰게 되고 상간은 식신보다는 조금 더 그 동적인 부분입니다. 식신은 정적이라 그러면 상간은 동적인 이런 부분이다 보니까 힘이 들어가고 그러다 보니까 건강적인 부분에 일을 많이 한다든지 내가 약한 을목일간이 신약한 일간의 경우에 상간운이 들어오게 되면 조금은 내가 일을 하면서 붙여서 그럴 수도 있고 건강에 대해서 약간은 필요한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는 그런 날이 될 수도 있고요. 다만 또 신강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또 자기의 어떤 그런 건강에 대한 그런 부분을 더욱더 좀 관리를 할 수 있는 그런 날이었으면 좋겠습니다. 12운서는 태지의 어떤 그런 힘인데요. 이게 또 우리가 신살로 보게 되면 천을기인 을목일간은 우리가 간목경 충미 을기 자신이라서 지지의 자와 신이 천을귀인이 되는데요. 우리가 이제 정간으로서 그 천을귀인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을목일간 이 토요일 날은 천을귀인 일이기 때문에 굉장히 그 귀인을 만날 수도 있고 또 혹시 뭐 건강 때문에 혹시 뭐라 그럴까요 운동을 하는 데 있어서 그 좋은 그 관계가 자기한테 어떤 활력소가 될 수도 있는 그런 날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13일입니다. 식신은 자식운이 여성 입장에서는 자기가 이제 낳았다 그래서 식신은 자식운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이런 같은 경우 만약에 결혼하신 부부 바로 신혼부부 같은 경우는 이런 날 부부 관계를 하면 어떤 자식의 어떤 운을 볼 수도 있고요. 또 아니면 자식이 이제 우리가 키우는 입장에서 보게 되면 이 자식운의 식신운에는 굉장히 뭐라 그럴까요? 자식들과의 어떤 관계가 좋아질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잘 여러분의 자식들 간의 관계도 잘 살피셔서 일요일 같은 날 자식들하고 함께 좋은 자리를 마련하면 더욱더 하루가 즐거운 날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어서 병화일간 이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병화일간에 대한 먼저 성품 분석과 그 다음에 이어서 십성, 십이운성, 신사합종 똑같습니다. 이런 순서로다가 설명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병화일간은 물상으로 태양을 의미하는데요. 이 태양은 만물을 양생함으로 또 희생이라든지 봉사정신 이런 게 굉장히 강하고요. 항상 손해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또 병화의 성향은 흑백 논리가 아주 분명하다는 건데요. 성격은 다소 좀 급한 면이 있지만 뒤끝은 없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다만 병화일간은 주변 사람들에게 이용을 잘 당하므로 항상 좀 조심하셔야 되는 일간이기도 합니다. 네, 7일 병화일간은 정제 재물운이 천간으로 들어와 있고요. 지지로는 정인운이 들어와 있습니다. 12운성으로 다 왕세는 목욕이라는 그런 흐름을 갖고 있고 또 우리가 이제 천간은 천간끼리, 지지는 지지끼리라는 운의 어떤 변화를 보는데요. 7일날 천간에는 병신합이라는 합수로 변하는 그런 운이 되겠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 정제 변화 합이라는 것은 어떤 변화와 생성, 새로운 만남 이런 걸 의미할 수 있습니다. 재물운도 합이라는 것은 재물과 조각조각 있었던 재물들이 같이 합할 다는 그런 의미도 될 수 있고 결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흩어져 있는 돈 같은 경우는 좀 한쪽으로 잘 은행 같은 경우에 많이 나눠있던 돈 같은 경우는 잘 한쪽으로 다 이렇게 관리할 수 있는 그런 날 또 내지는 또
만약에 누구한테 이제 그 빌려줬던 돈 같은 것들이 나한테 다시 돌아오는 그런 그렇게 이제 그 변화되면서 나하고 나의 돈이 들어오는 그런 날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재물운이라는 것은 어쨌든 긍정적인 운이니까 7일날 좋은 날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8일 화요일인데요. 연애운이 들어왔네요. 편관운입니다. 이 편관이라는 것은 정관과의 십성에서 차이점은 말씀드렸지만 정관은 배우자 중에서도 여성 입장에서는 배우자 남편을 이야기하는데 이 편관은 좀 정관하고 다른 애인 관계를 갖다 이야기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애인 관계하고 연애운인데요. 이성운이죠. 이성운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혹시 뭐 결혼하지 결혼하지 않으신 분들은 어떤 이성을 만날 수 있는 그런 운도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날 만약에 누군가 나한테 대시를 한다든지 이러면 적극적으로 조금은 일단은 만나보는 긍정적으로 좀 봐주는 그런 식으로다가 기운을 활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거기에 또 간대인데요. 다만 우리가 이제 아까 말씀드린 청각끼리 보는 어떤 운의 흐름으로 볼 때 병임충이라는 충이 발생하다 보니까 이 변화 변수 이별인데요. 이 연애운 때 예를 들어서 연애하시는 분들끼리 서로 짝이 서로 연애를 하고 있는 과정 속에서 많은 고민을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이런 분들은 이런 날을 택해서 이별을 구하고 차라리 관계를 충으로서 이렇게 정리하는 그런 것도 참 하나의 지혜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는 연애운이라는 것은 힘든 관계는 충돌로서 차라리 새로운 길을 각자 가는 이런 운이 될 수도 있는 거고요. 충돌이 되게 되면 그렇지 않고 만약에 좋은 관계라면은 이런 충의 기운이 있으니까 조금은 상대방에 대한 배려가 필요한 날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9일 수요일은 정관이라는 직장운이 들어와 있습니다. 직장 생활 하시는 분들, 이런 날에는 아무래도 운세가 밑에 걸록이라는 강한 12운성의 힘과 함께 지지 밑에 비견, 나와 같은 에너지가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직장 하는 그래서 좋은 하루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10일입니다. 목요일 10일 날은 천간의 편이라는 공부하는 나한테 어떤 받아들이는 그런 운이 들어와 있고요. 지지로는 겁재라는 어떤 경쟁력 코드가 있습니다. 이런 기운이 편이라는 기운이 재앙이라는 기운 위에서 있기 때문에 굉장히 공부하는 데 있어서 습득하는 그런 게 굉장히 강할 수 있습니다. 이런 날 공부하시는 분들 만약에 자격증 시험을 준비한다든지 뭐 공인중개사라든지 또 아니면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시는 분들도 이런 날은 더더욱 공부의 어떤 공부에 하는 습득의 그런 강도가 굉장히 높아지지 않을까. 집중적으로 공부하는 그런 날로다만 해서 집중 공부하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네, 11일 날은 문서운입니다. 우리 이제 부동산 업계에 계신 공인중개사라든지 이런 분들, 이 11일 날 아무래도 이런 정인이라는 문서운이 들어왔을 때 많은 매매 계획도 이루어졌으면 참 좋겠고요. 그런 부분들이 밑에 지지의 상관이라는 어떤 활동적인 그런 상향에서 잘 이루어졌으면 좋겠고, 다만 12운석은 세지니까 아주 강한 문서운이라고 이야기는 좀 어려울 것 같지만은 그렇다 하더라도 이 문서운이 들어와 있다는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12일 토요일입니다. 비견이라는 인간관계의 운인데요. 아무래도 이 비견이라는 건 나와 같은 협력자 관계다 보고 형제 자매라든지 이런 협력하는 그런 친구 이런 관계다 보니까 이 비견이라는 거는 내 어떤 다만 자존심이 또 강해질 수 있는 그런 날이기도 합니다. 이럴 때 또 편재라는 지지의 운이 들어오는데 나의 어떤 주체성, 나의 자존심이 굉장히 강해지는 이런 날 로또 운이 들어오고, 다만 또 밑에 살까지 복음 운도 같이 들어와 있습니다. 병화일간이 6개 일주가 있습니다. 병인, 병자, 병술, 병신, 병호, 병진이라는 일주가 있는데 이 날이 병신일입니다. 병신일이라는 복음운이 병신일주는 맞이하게 되는데요. 쉽게 얘기해서 나의 병신 일주 분이 사주 명구 전체를 보고 대운과 세운 월운을 쭉 봤을 때 기한 용신 운으로 흐르면은 굉장히 큰 복음운도 너무 좋은 운이 될 수 있지만, 혹시 만약 기신으로 흐르면은 조금은 이날은 좀 조심하고 또 모든 걸 좀 자중하는 그런 날이 돼야 된다는 그런 말씀 드리면서 13일에는 인간관계 겁재운이 들어옵니다. 경쟁자 코드입니다. 경쟁자라는 그런 키워드를 갖고 있기 때문에 직장에서도 나하고 조금은
다른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어떤 관계들, 물론 뭐 직장뿐이 아니라 사업에서도 항시 그 라이벌 뭐 또 이런 분들과의 관계가 13일날 일어날 수 있는데요. 이런 날 또 자기한테는 병화일간한테는 천을 기운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의 관계가 평상시에는 되게 껄끄러웠는데 이 13일 날만큼은 천을 기운과 함께 겁재운이 조금은 원만하게, 그래서 혹시 만약에 참 그 평상시에 좋지 않았던 관계가 있으면 이런 이 13일 일요일 날 좀 만나서 같이 어떤 그 의견을 한번 본다든지 뭐 이렇게 하다 보면 또 조금은 소원했던 것도 좀 풀리고 좋은 관계로서 또 이어질 수 있는 그런 그 운이 들어와 있다는 말씀까지 전하고 싶습니다. 네, 이어서 병화일간에 이어서 정화일간으로 한번 이제 넘어가 보겠습니다. 정화일간이 2월 7일에서부터 2월 13일까지 주간 운세는 어떻게 풀려갈까요? 네, 성품을 먼저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이 정화일간은 그 촛불을 물상을 갖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항상 그 주변 사람들을 배려하고 봉사하는 그 따뜻한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촛불 이런 이미지다 보니까 종교와도 또 깊은 연관성이 있고요. 다만 이 정화라는 이 글자에서 보이는 그 어떤 이 정이라는 글자가 모처럼 생겼기 때문에 남의 가슴에 못 박는 소리도 또 잘합니다. 사주에 이 정화가 좀 많이 있으면은 또 장남이라든지 장녀 만번열이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네, 정화일간들이 이제 7일날 그 운은 그 편지라는 천간의 연애운을 맞이하게 되고요. 지지에 편인이 들어옵니다. 12운성으로 병지가 되겠고요. 이래서 그 편지에 연애운이 들어오니까는 아무래도 투자, 이 편지라는 그 키워드에는 투자, 투기, 또 애인 이런 그걸 이야기하는데요. 혹시 만약 연애 운이 들어오는 이때 남자 같은 경우는 적극적으로 다 대시를 좀 해서 그러다 보면 좀 돈도 좀 쓸 수 있겠죠. 뭐 이렇게 하더라도 어쨌든 연애에 들어오는 날이니까 누군가한테 만약에 항상 관심 가졌던 이성이 있으면 이런 날 7일날 이때 그 프로포즈를 한다든지 뭐 이렇게 하면은 조금 다른 날보다는 그래도 그 기운이 조금 그 자기한테 유리하게 오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어쨌든 우리 이 운의 운세 흐름, 또 그리고 우리가 명리학이라는 것은 결국 운의 흐름, 운의 기운의 세기 이런 거를 살펴보는 거고 이런 상담을 하는 것이니까요. 7일날 연애운에 운으로 잘 활용하셨으면 좋겠고요. 네, 화요일 날은 직장운이 들어옵니다. 결국 직장운이라는 것은 정관운인데요. 정관이라는 것은 편관하고 차이가 있다고 하면은 편관은 조금 무관적인 그런 직장, 정관은 또 약간 문관적인 그런 그 공직사에서도 보게 되면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은 이 관이라는 것은 결국은 명예인데요. 이 직장은 명예 승진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운이 들어와 있는 거고 또 아무래도 그 관운이라는 것은 여러분들께서 직장 그 동료들과의 어떤 그 관계 속에서 새롭게 그 재정립할 수 있는 그런 운이니까 잘 화요일 날 직장에서 어떤 그 좋은 일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날 다만 12운서로는 그렇게 강한 그 힘을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정상에 올라서 잠깐 내려왔지만 한 번쯤은 주위를 살펴보는 그런 그 기운이 들어와 있고요. 정임 합이라고 해서 합운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그 직장에서 동료들과의 어떤 좋은 무슨 그 활동을 좀 할 수 있다든지 뭐 이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뭐 회식에 대한 어떤 그런 부분도 있을 수 있겠죠. 그리고 어떤 그 팀워크끼리의 팀워크를 잘 발생할 수 있는 그런 날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9일 수요일입니다. 편관이라는 연애운이 들어오는데요. 편관이라는 것이 우리가 십성으로 보게 되면은 여러 가지 키워드가 있습니다. 편관을 갖다가 남자 입장에서 보게 되면 자식으로 다 보기도 하는 건데 아들이라는 그런 그 키워드도 있고 또 여성으로 보게 되면은 정관은 남편이고 편관은 애인이고 이제 이러다 보니까 제가 일단은 대표적으로 연애운이라는 이런 운을 붙여놨지만 연애운이 아니라 편관이라는 것도 다양한 또 직장 운도 될 수 있고 편관이란 직업운을 설명할 수도 있고 하나의 그 일감만 가지고 하나의 오는 가장 하루의 운을 보는 거 가장 운 중에서도 짧은 운이 되겠죠. 우리가 대운이라는 큰 운이 있고 세운이라는 1년 동안의 운이 있고 또 1년 안에 12개월에는 월운이 있는데 또 30일 동안 월운 중에서 하루 운이다 보니까 너무 빠른 시간으로 다 지나갑니다. 그래서 잠깐 왔다서 어떤 경우는 잘 못 느끼면서 넘어갈 수 있는 운이기 때문에 너무 강력하게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기는 쉽지는 않습니다.
네, 9일 날은 이제 연애운이었었고 이어서 10일 날 문서운이 들어오네요. 네, 천간에 정인이라는 문서운이 들어오고 또 지지부터는 비견이라는 운이 함께 있고 12연성의 어떤 그 오화, 비견의 어떤 그 정화 일간의 힘이 걸록이라는 그래서 조금은 그 전문가 기운, 걸록이라는 것은 록은 굉장히 왕한 그 전문가, 거의 이제는 이제 자기가 그 가장 활발하게 할 수 있는 그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그 힘의 운이기 때문에 문서 운이 굉장히 강하게 들어왔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런 날 뭐 계약이라든지 이런 거 하게 되면 성사가 잘 이루어질 것 같고요. 또 그래서 만약에 한 주간에 7일서부터 13일 안에 어떤 그 날짜를 고른다면 계약건 같은 경우는 이런 날 10일 날 그 계약 날짜를 잡으면 계약 성사율이 다른 날보다는 조금 더 높아지지 않을까. 이런 그런 것들이 결국은 우리가 운을 보는 거면서 매매 계약 운을 본다든지 할 때 태기를 한다든지 그렇게 태기를 하는 겁니다. 네, 11일 날 금요일입니다. 편이라는 공분이 들어와 있습니다. 편이라는 것이 어떤 철학적인 의미도 있고 이런 것들이 자기의 어떤 그 집착 이런 것도 있지만 그러다가 몰입 이러다 보니까 공부할 때 굉장히 깊이 빠져서 공부가 굉장히 습득이 잘 될 수 있는 그런 날입니다. 이런 날 공부를 다른 날보다도 같은 시간에 공부를 하더라도 더 많은 그 배움과 깨달음 얻을 수 있는 날이다 보니까 공부하시는 뭐 자격증 준비하시는 이런 분들은 이런 11일 날은 조금은 다른 일정이 있다 하더라도 그런 걸 좀 물리치고 공부에 좀 매진할 수 있는 그런 날로 활용하셔서 공부에 한 거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그런 날이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네, 12일 날은 인간관계 겁제 운이 들어와 있는데요. 경쟁자라는 키워드가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나하고 다른 그 의견을 갖고 계신 분들하고 어떤 의견의 충돌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이런 그런 분들하고 관계가 좋아질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밑에 이제 모욕질이라는 것은 인간관계라는 건 겁제 나하고 다른 사람들의 관계가 들어왔을 때 이게 관계라는 것이 악함만 되는 것이 아니라 좋지 않았던 관계가 나하고 생각이 다른 부분들이 같이 어떤 합의점을 찾아가는 그런 그 운이 될 수도 있다는 거 그런 식으로 활용할 수 있는 거니까 뭐든지 극단적으로 다 OX로다가 운을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런 식으로 만약 상담해서 뭐뭐뭐뭐 다라고 끝을 갖다 한다 너는 뭐뭐다 라고 상담하는 그 상담가가 계시다면 그건 결코 바람직스럽지는 않습니다. 뭐뭐뭐뭐 할 수 있다 한다가 아니라 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다가 인간관계도 겁제라는 관계도 조금 경쟁자 코드지만 경쟁자가 무조건 나쁜 건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때로는 나하고 다른 의견이 나한테 하나의 깨달음을 주고 내가 배우는 하나의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관계도 될 수 있을 겁니다. 네, 12일은 이런 겁제 관계라는 그런 그 나하고 다른 사람들의 성향을 갖고 있는 나하고 생각이 다른 약간 경쟁자 코드와의 관계를 잘 한번 살펴보시는 그런 날이었으면 좋겠고요. 13일 일요일입니다. 주말, 토요일, 일요일 좀 쉬는 그 휴일적인 그런 부분인데요. 나하고 쉴 때는 아무래도 나하고 생각이 같은 사람들하고 있으면 좀 편하겠죠. 그러니까 나하고 생각이 같은 친구라든지 또 가족 간에도 나하고 그 성향이 같은 그런 가족 관계 어쨌든 그 비슷한 그런 사람들하고의 어떤 그 하루를 즐기면은 그날은 13일은 참 좋은 날이 될 수 있고요. 이 날이 또 복음과 편제라는 그 로또 기운이 들어오는데 이 로또는 아무래도 13일은 다다음 주에 어떤 그 로또가 되겠는데 그런 로또니 장색이라는 그 12연성의 어떤 그 시작하는 새로운 어떤 그런 그 기운 또 새로운 시작 이런 추진력 뭐 이런 그 기운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굉장히 로또 운도 좋은 것 같고요. 또 거기에다가 이제 이 천을귀인이라는 천을귀인의 운까지 들어와 있어서 이 정화일간이 병정 유해라는 지지에서 유라든지 해 그래서 그 천을귀인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굉장히 그 13일은 정화일간으로 보게 되면 로또 운도 들어와 있고 천을귀인도 들어와 있고 복음운 역시도 이걸 잘 해서 결국은 자기한테 그 새로운 시작 뭐 이런 식으로 다 충분히 좋은 그 날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이제 정화일간 설명드렸고요. 무토일간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좀 숨가쁘게 좀 빨리 넘어가고 있는데요. 무토일간에 대한 그 성품을 좀 먼저 말씀드리면 무토는 표현력이 있어서 주변 사람들과 잘 지내고 관계성이 좋습니다. 사람들 사이에 그 중간 역할도 잘하고요. 또 주관이 뚜렷하고 결단력이 있으며 의리도 있습니다. 또 대신 다만 그 공과 사를 지나치게 구별하는 그 원칙주의자다 보니까 유연성은 좀 부족한 면이 좀 있습니다.
네, 무토일간이 7일 건강운, 상간이란 건강운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고 12운성으로는 목욕지 위에 상간이다 보니까 조금은 활동력, 이런 부분들이 약간은 규칙적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목욕이라는 그 키워드가 아무래도 천방지축이라든지 좀 이런 그런 키워드가 있어서 좀 상간, 우리가 이제 활동하는 부분에 있어서 조금은 건강 관리에 조금 너무 분주하게 움직이다 보면 건강을 좀 해칠 수도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유념하셨으면 좋겠고요. 네, 화요일 날 8일은 연애운이 들어옵니다. 편제라는 연애운이 들어오는데요. 남자 입장에서 편제라는 것은 애인인데요. 이 편제라는 것은 결국 투기, 재물, 여자 연애를 하게 되면 돈도 많이 들어가 쓸 수 있는 날일 겁니다. 물론 아직 이성을 만나지 않은 이성에 대한 어떤 프로포즈 준비하신 분들 이런 날 좀 돈도 과감하게 좀 쓰시고 배팅 하셔서 또 프로포즈도 하셔서 좋은 연애운의 어떤 기운을 받으셔서 좋은 그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그런 날을 활용했으면 좋겠고요. 또 이제 7일서부터 13일간의 어떤 무토일간의 한 주간의 운세 중에서 보게 되면 로또운은 이 위에 천간의 편재 운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로또에 어떤 운도 들어와 있습니다. 로또를 살 때 이 8일날 로또를 좀 산다든지 이러면 아무래도 편재 기운을 좀 받지 않을까. 투자 어떤 뭐라 그럴까요? 어쨌든 편재라는 그 키워드가 투기, 투자 뭐 이런 거다 보니까 그런 것도 하나의 로또의 운과 일맥상통하는 그런 날이 될 것 같습니다. 네, 9일날 수요일인데요. 정제 재물, 정제라는 그 재물은 아무래도 현금식에서 정확한 재물이죠. 편제는 조금은 투기성 재물이라면 정제는 쉽게 해서 고정적 재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월급을 받는 월급을 받는 돈이라든지 또 아니면 뭐 건물주 같은 분들은 뭐 월세가 들어오는 날이라든지 또 뭐 이런 식으로 고정적인 재물을 갖다 정제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것은 이제 이런 재물이 아무래도 투기성 재물의 편제보다는 정확한 정제의 재물이 더 재물운에 가깝기 때문에 제가 정제를 재물운이라고 여러분들한테 설명드리고 있는 거고요. 이러다 보니까 이 정제운에는 여러분들 재물이 차곡차곡 쌓이는 그런 날은 뭐 지출이 많은 것보다는 아무래도 들어오는 데이 일정 부분 더 좋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걸록이란 12운성의 운이 있고요. 또 무토일간에는 화라는 합운이 들어와 있습니다. 천간에는 합충의 운이 들어오게 되는데요. 무토일간이 일주일 동안은 합운이 있고 충운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9일은 합운이라는 것은 어떤 변화, 생성, 만남에 일하는 합의 어떤 기운이다 보니까 뭐 새로운 사람들과의 어떤 만남에 대한 어떤 그런 기운이 될 수도 있고요. 다만 또 좋지 않은 걸 같이 끌어안게 합하는 그런 기운이 되면 되지 않겠죠? 그러니까 그런 것도 잘 감안하셔서 어떤 변화, 생성하는 만남의 관계를 갖다가 잘 유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목요일 10일입니다. 연애운이 들어옵니다. 편관이라는 연애운이 들어오는데요. 이 연애운의 힘이 굉장히 강한 12년장 제왕의 힘 위에 있기 때문에 이날 같은 경우가 최고의 무토일간, 물론 연애를 하고 싶은 분들한테 진짜 확실하게 연애하는 데 있어서 기운이 큰 좋은 운이 들어와 있으니까는 그런 걸 잘 해서 진짜 좋아하시던 평상시에 자기가 관심 가졌던 그런 이성이 있으면 그런 분들한테 대시하셔서 적극적인 구애를 피면은 적중률, 성사될 수 있는 연애 운이 굉장히 크게 들어와 있다라는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금요일 11일 직장운이 들어와 있습니다. 이 정관이라는 직장운인데요. 10연전은 수에 약간 약합니다. 직장운이 약하다 보니까 직장에서의 어떤 사랑, 어떤 직장 관계, 또 어떤 직업의 어떤 이동, 변동, 이런 부분을 말할 수 있는데, 이때 운이 다만 천을귀인이라는 아주 귀한 운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결국은 직장에서 어떤 부서 이동이라든지 이럴 때 있어서 자기한테 유리한 운으로다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12일 날 토요일인데 편이라는 공본이 들어와 있습니다. 천간으로도 공본이 들어와 있고, 이거는 아무래도 생각적인 부분이고 현실적이하고는 좀 차이는 있습니다. 천간은 이상적이고 생각적인 어떤 그런 운이다 보니까 현실하고는 좀 다를 수 있지만, 어쨌든 생각만 갖고 행동에 옮기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생각한 부분을 실천으로 옮길 수 있는 그런 날로 활용하셔서 토요일 날 집에서 공부하시는 것도 좋지만은 도서관이라든지 이런 데 공부하는 그런 분위기에 가셔서 같이 공부를 하시면 좀 업그레이드돼서 한 단계 자기의 실력이 일취월장할 수 있는 그런 날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무토일간 때 13일 정인이라는 문서운이 들어와 있습니다. 이런 날 좀 전체적으로 월요일부터 월, 화, 수, 목, 금, 토, 일인데 주말에는 사실은 그 이런 뭐 계약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쉽지는 않지만 그래도 운으로는 뭐 13일 날 문서운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혹시 말이죠 계약이라든지 또 이런 뭐 서류 어떤 그 이런 그 정리라든지 이런 거 할 때 문서적인 어떤 거 처리하는 걸 갖다가 일요일 날 잘 하게 되면은 운이 잘 흐름으로다가 여러분한테 그 무토일간한테는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운이 들어왔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무토일간에 이어서 이번에는 기토일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토일간이 7일에서부터 13일까지 어떤 운의 흐름을 갖고 있게 될까요? 네, 성품 분석부터 먼저 말씀드리면 기토는 그 물상이 논이라든지 밭이라든지 아니면 뭐 성벽 뭐 이런 그 물상을 형상을 갖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포용력이 강하고 성실하고 또 부지런하고 또 측은지심이 강하기 때문에 보수적인 성향이 강합니다. 기토는 그 현실을 수용하고 환경에 적응을 아주 잘하는 그런 그 일간입니다. 네, 기토 일간의 7일 날은 그 천간의 식신이라는 자식운을 만나는데요. 제가 지금 지지에게 많이 안 하고 천간 기운을 집중적으로 말씀드리고 있는 거는 천간의 기운은 천간의 기운끼리 보고 그런 운을 그렇게 봐주고 지지는 이제 지지끼리 어떤 그 형충합파해라는 그 형충파해 그래서 어떤 지지운의 어떤 그 전체적인 그 운의 충돌이라든지 이런 흐름을 보는데요. 오늘은 그냥 일간 그 운세풀이에서 재미를 보는 오늘의 운세라고 생각하시고 제가 여기서 다른 그 일주 이런 그 이제 일간 그 주간 운세를 보게 되면은 제 자식은 뭐 이렇게 운을 딱딱 찝어주는 것보다는 그냥 이렇게 보편적인 십성이라든지 12운성의 설명 정도를 많이들 하시더라고요. 제가 조금은 나름대로 좀 모니터링을 해본 결과 이런 식으로 좀 변화를 줘서 여러분들 직접적으로 느낄 수 있는 피부적으로 그렇게 해서 제가 나름대로 이렇게 준비한 강의니까 조금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다만 맹시하시면 안 되고요. 말 그대로 순수하게 재미로 보고 자기한테 유리하게 활용할 수 있는 거. 무조건 선택은 내가 하는 거기 때문에 결정도 내가 짓는 겁니다. 모든 결과 내가 하는 그 결과에 대해서 좋은 긍정의 그 결과를 얻기 위한 그런 식으로 계속 노력하시고 항시 준비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미래는 여러분한테 절대 불리하게 가지는 않을 겁니다. 우리가 뭐 운을 보는 거 역시 결과 미래에 대해서 나한테 좋은 운으로 다 개운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런 사주 상담도 받게 되고 그리고 운세도 강의도 여러분들이 시청하실 텐데요. 여러분들한테 제가 그 설명드리는 그 부분도 되도록이면 긍정의 메시지를 많이 전달하려고 나름대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약간의 부정적인 부분이 섞여서 들어간다면 그런 부분은 너무 신경 쓰지 않으시고 다만 그거를 갖다가 그냥 흘려보내지 마시고 좀 생각하셔서 혹시 그랬을 때 내가 어떻게 대처할까라는 그 대처 방식에 대한 그런 식의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강의였으면 좋겠습니다. 네, 기토 일간의 7일 자식운이 식신으로다 자식운이 천간으로다 들어옵니다. 지지는 편간운이 들어와 있고 12운서로는 병지입니다. 병지라는 것이 강한 힘이 아니다 보니까 자식과의 어떤 관계가 그날은 조금은 소원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거를 좀 잘 관리하셔서 자식과의 관계를 좀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8일날 화요일입니다. 정제라는 재물운이 들어와 있습니다. 지지로는 겁재가 들어와 있고 12운성으로 세지라는 약간 그 정상을 찍고 내려오는 그런 기운인데요. 이 재물운이 정상을 찍고 내려오는 거지만 사실 그렇다면 정상 주위에 매몰려 있는 이 정제 재물운은 굉장히 강한 재물운이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어떤 그 돈의 관계들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을까. 그날 혹시 만약 여러 가지 돈관계가 금전 관계가 있다면 결국 불리한 금전 관계 운이 아니니까 혹시 사람들에게 어떤 그 예를 들어서 만약에 내가 빌려준 돈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돈을 받을 수 있을 때 만약에 전화를 해서 나 좀 돈이 필요한데 이렇게 뭐 회수할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그 질문 그런 그 운으로 활용해서 재물을 자기가 다시 취득할 수 있는 그런 날로 활용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어쨌든 8일은 재물운으로다가 그런 그 정제라는 재물 기운이 들어간다는 말씀. 9일은 그 연애운입니다. 편제라는 그 연애운이 여러분들을 그 기토일간을 찾아가게 되는데요. 지지로는 정인운이 들어갑니다. 우리가 이제 그러다 보니까 연애의 어떤 그 기운은 천간에 전 편제라는 그 로또운도 또 들어와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12운서는 재앙이라는 아주 강력한 힘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연애 어떤 그 상대 이성을 좋아하셨던 분은 어떤 그 짝사랑이라든지 또 아니면 늘 이렇게
지켜보고 있었던 그런 이성이 있으시다면 적극적으로 한번 구애를 해보시고, 그러다 보면은 그 성사될 확률이 굉장히 높아지는 그런 운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목요일 10일입니다. 정관이라는 직장운이 들어오게 되는데요. 이 직장운이 들어오게 되고 지지는 편인 운입니다. 12운소는 걸록이라는 굉장히 그 전문가적인 그런 그 강한 힘의 기운이 들어오는데요. 이때 또 화분까지 같이 우리가 갑기합토라고 그래서 천간의 기운이 합이 이루어지는, 이래서 변화와 생산, 어떤 만남의 어떤 그런 운이 들어오는데요. 직장에서 직장 동료끼리 어떻게 마음을 잘 맞출 수 있는 그런 좋은 관계에다가 될 수 있는, 또 사회생활 하면서 자랑과 어떤 관계 속에서도 화분이라는 것은 그래서 좋은 그 관계를 유지하는데 활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금요일입니다. 11일 편관이라는 연애운이 들어옵니다. 12운성으로는 관대고요. 이 관대의 어떤 그 기운 위에 편관 연애운이 있기 때문에 이 관대라는 것은 조금은 미성숙한 단계인데요. 연애할 때 아까 말씀드린 편재운보다는 편관운은 조금은 한 단계 조금 기운이 좀 약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관대운도 조금은 그 성숙하지 않은 그런 단계는 아니지만 이럴 수는 있을 겁니다. 우리가 너무 완벽한 상태에서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질 수는 없습니다. 조금 부족한 듯하도 그럴 때 또 시도해보는 것도 좋은 거니까, 한번 만약에 10번 찍어서 안 넘어가는 나무 없다. 연애 운에 들어왔을 때 내가 오늘 만약에 한번 그 고백을 했는데 그 고백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내가 의기소침해질 수 있는데,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한 번 더 도전할 수 있는 그런 날, 혹시 만약 연애운이 들어왔다 그래서 내가 고백을 했는데 퇴짜를 맞았다 그래서 포기하지 마시고 한 번 정도는 다시 한 번 더 잘 준비하셔서 다시 또 한번 구애를 하면 또 좋은 일이 미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런 식으로 하나하나 긍정의 그 메시지, 긍정의 힘을 믿으시고, 여러분도 운도 긍정으로 여러분들이 노력하는 만큼 운도 여러분한테 긍정의 운으로 간다는 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10일 정이라는 그 문서운이 들어와 있습니다. 지지의 상관과 12운성의 목욕지 위에 천월귀인이 들어와 있는데요. 우리가 을목 기토가 지지로는 자와 신이 천월귀인인데요. 기토에 신금의 어떤 그 천월귀인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문서운이 굉장히 길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토요일 12일 지나서 이제 마지막 그 휴일의 일요일 13일입니다. 이날 그 편인의 공분이 들어오는데, 혹시 공부하시던 분들 일요일 날이라서 조금 한번 놓치지 마시고, 이때도 좀 공부운이 들어와 있으니 아무래도 여러분들이 이런 공부운에 공부를 하시게 되면 그만큼 습득력이 좋고, 그래서 여러분들 일치월장 공부 하루 공부하는 배움이 아주 업그레이드 될 수 있는 그런 날이기 때문에 이런 날 도서관에도 가셔서, 또 아니면 뭐 평상시에 좋은 책을 읽어보고 싶으셨던 분들이 있으면 이럴 때 좀 평소에 자기 자신한테 꼭 뭐 수험생이라든지 또 아니면 뭐 자격증 도전하는 이런 그런 분들 말고도 일반인들도 공부운이 들어오게 되면 책을 좀 읽으면 그 책에 대해서 좀 잘 배움이 좀 있는 그런 날일 수 있다는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기토일간에 이어서 경금일간으로다가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경금일간입니다. 경금일간의 어떤 그 성품, 십성, 운성, 또 신설 합충의 관계, 이런 거 일주일 동안 7일에서 13일까지 어떤 흐름일지 설명드리기 전에, 네, 경금일간에 대해서 이제 그 성품 분석부터 먼저 설명드리면서 한 주간 주간 운세 말씀드리겠습니다. 경금은 그 물상으로 원석이라든지 뭐 바위, 뭐 이런 물상을 갖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는 우리가 이제 직업적으로 뭐 군인, 경찰, 검찰 등의 그런 인연이 있고요. 경금은 또 무서운 집념과 의지를 지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개혁적인 성향이 지나치게 강하고요. 그러다 보면 또 주변 사람들에게는 또 독선적으로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경금일간이 7일서부터 13일까지 어떤 운이 들어왔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네, 7일날은 인간관계에 대한 어떤 경쟁자에 대한 키워드를 갖고 있는 겁재운이 들어와 있습니다. 이럴 때 조금 나하고 상대방하고 다른 그런 관계를 좀 잘 살펴보시는 그런 하루가 됐으면 좋겠고요. 12운성으로는 인간관계 겁재운이 태지로 들어왔으니까는 굉장히 새롭게 조그만 아주 큰 의견 충돌이라든지 또 내지는 어떤 그런 거는 없을 겁니다. 네, 8일날은 자식운인 식신운이 들어와 있고요. 또 12운성으로는 양지 위에 식신이 운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조금은 조심스럽게 잘 다뤄야 되는, 우리가 부모님 뱃속에서
우리가 이제 아기가 이제 잉태돼서 이제 그 잘 길러가는 그 과정이다 보니까 굉장히 조심스럽죠. 근데 이럴 때는 그 식신용 자식을 관리를 부모님 혹시 만약에 잘 좀 다루는 그런 그 하루, 자식과의 관계를 조금 보살펴주고 잘 안내고 인도하는 그런 하루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9일 수요일인데요. 상간이라는 건강운이 들어와 있습니다. 12운석으로는 장생지 위의 상간이고 건강운이다 보니까 어떤 새로운 그 건강에 대한 그 새로움, 그런 새 출발하는 그런 자기에 대해서 한번 그 건강을 되짚어보는 그런 날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건강이라는 것은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게 살면서 뭘까요? 우리가 뭐 돈을 잃으면 조금 잃은 거고, 명예를 잃으면 많이 잃은 거고, 건강을 잃으면 모두 다 잃었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만큼 중요한 것이, 소중한 것이 건강이니까 여러분들 항시 가장 중요한 건 건강이다라고 저는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경금일간의 10일 연애운, 편제 연애운이 들어오는데요. 밑에 편제운은 로또운도 같이 들어와 있는 건데요. 근데 충돌하는 충운이 함께 들어와 있기 때문에 연애운으로서는 굉장히 기단운이라고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충돌이라는 것이 연애운에서 만약 안 된 사람들 같은 경우는 헤어지는 데서 잘 헤어지는 게 낫다 그러면 잘 충운이 좋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새롭게 시작하는 사람들한테는 이 충이라는 운은 조금 그렇게 유리하게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으니까 경금일간들은 목요일날 연애운은 들어왔지만 만약 연애운을 활용한다면 이런 10일 날보다는 12일 날도 연애운이 들어오니까 직접적으로 만약에 어떤 프로포즈라든지 어떤 대시를 할 때는 10일 날보다는 12일이 더 연애운으로서 가치가 있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11일 날은 재물운입니다. 재물운인데 여기에 천을귀인과 함께 또 화분이 들어와 있으니 얼마나 좋습니까? 이날은 아마 어떤 행운이 올지 많은 기대가 되기도 합니다. 어쨌든 관대라는 그런 운도 잘하는 운이고 결코 작지 않은 운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경금일간의 11일 금요일은 좋은 하루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12일날 아까 말씀드린 10일날 연애운보다는 12일 토요일날 연애운이 편관이라는 연애운이 굉장히 좋고요. 이 편관이라는 거는 여자 입장에서 남자와의 관계, 애인의 운인데요. 물론 결혼을 하신 분이라면 조금은 좋다고 말씀드리기는 어렵겠죠. 남편이 있는데 새로운 애인을 만난다는 그런 새로운 사람을 만난다는 인연을 만난다는 게 결코 유리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뭐라 그럴까요? 요즘에는 예전과 다르게 어떤 연애, 어떤 이성 간의 관계도 많이 변화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10일 날 연애운이 들어오고 13일 날이 직장운이 들어옵니다. 정관이라는 직장운이 들어오는데요. 밑에 지지에 겁재를 깔고 있고 또 재앙이라는 12운성의 힘, 굉장히 강한 힘이 정관으로다가 직장운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혹시 만약에 이때 예를 들어서 주말인데 아르바이트를 하는 알바생이라든지 이런 알바생들한테는 새로운 어떤 직장운이 발현해서 이제 정리가 되고 다음서부터는 아주 좋은 직장으로다가 어떤 변동이 올 수도 있는 그런 운이 들어온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경금일간에 이어서 신금일간입니다. 이 신금일간이 7일부터 13일까지 어떤 운의 흐름을 타고 갈까요? 네. 신금일간에 대해서 먼저 기본적인 어떤 물상에 대한 성품 분석을 먼저 해드리겠습니다. 신금은 보석 이런 식으로다가 이제 물상 갖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신금이 있으면 공주병이라든지 왕자병이라든지 외모의 신경을 많이 쓰고요. 대신 또 이 신금 일주는 기억력도 좋고요. 똑똑하고 예쁘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기 주장도 또 강하고 또 그러다 보면 주변 사람들의 갈등도 잘 이길 수 있습니다. 항상 신금 일주분들은 자기의 어떤 자신감도 좋지만 항상 언행을 좀 조심하는 그런 것들이 좀 필요하지 않나 싶은데요. 네, 신금일간들 7일날 인간관계인 첫 번째 월요일날 비견이라는 운이 들어오게 되는데요. 이 날은 또 편제 로또운과 함께 보고운도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새롭게 시작하는 출발하는 월요일날 새로운 어떤 시작의 흐름과 함께 아주 강한 로또운이 들어와 있으니까 이런 7일날 신금일간의 여러분들께서는 로또를 하나씩 장만해 보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비견 나하고 같은 생각 갖고 있는 사람과의 관계도 잘 그날 하루는 살펴보시고요. 네, 8일은 건강운입니다.
항시 우리가 일주일 내내 건강을 생각하면서 살지는 못합니다. 하지만 이 화요일 날 정도 여러분들이 그 상관이라는 건강운이 들어와 있는데 스트레스 받으셨던 분들은 그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는 그런 그 생각을 좀 하고 그런 식으로 다 하루 건강을 좀 체크해 보시고 또 만약에 너무 그 나른하고 이랬던 분들이라면 한 번 정도는 또 조금은 밖에 나가서 운동도 하고 이런 건강을 좀 챙겨보는 그런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수요일인 9일에는 식시라는 자식운이 들어옵니다. 식시라는 그 키워드가 자식의 키워드가 있다 보니까 자식과의 관계가 되는데요. 이 자식과의 관계의 운이 그 12운서는 사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자식과의 관계가 조금 소원할 수 있는 날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거 감안하셔서 자식과의 충돌 같은 거 조금 피하시고 자식들의 의견을 좀 많이 맞춰줄 수 있는 그런 그 하루 됐으면 좋겠습니다. 10일 목요일입니다. 정제라는 거 재물운이 들어오게 됩니다. 지지운은 편관운이 들어와 있고 이 운이 병지라는 12운성의 힘을 갖고 있지만은 천을귀인이 들어와 있네요. 우리가 신살 중에 천을귀인은 굉장히 귀한 운이고 나한테 복된 그런 그 기운인데요. 무엇이든지 나한테 도움이 되는 그런 날이고 그것이 또 재물운에 들어왔기 때문에 이날은 여러분들한테 어떻게 보면은 월요일에 이어서 아주 로또를 또 한번 사볼 수 있는 그런 날일 수도 있고요. 또 여러 가지로 다 또 의외의 어떤 그 수입이 생길 수 있는 그런 날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11일 날 연애운, 편제라는 그 연애운이 들어옵니다. 편제와 정제가 있는데 정제는 그 재물, 우리가 이제 그 정직한 재물이라고 그래서 월세를 받는다는 그런 어떤 그 건물주 분이라든지 직장 다니시는 분들한테 매월 들어오는 월급의 형태가 될 거고 정제운이 재물운이 그런 형태라면 이 편제라는 것은 좀 치우친 그 재물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편제운이 바로 이제 예를 들어서 투기성 재물 그래서 뭐 로또라든지 제가 이런 말씀드리는데 이 신금일간이 이 7일부터 13일 사이에 편제운이 지지에도 들어와 있고 천간에도 들어와 있는데요. 지지운이 현실적인 어떤 운이 강하기 때문에 월요일 날이 조금 더 낫다라는 생각을 또 여러분들 소개를 좀 드렸고요. 네, 이어서 그 12일 날그 정관이라는 직장운이 들어옵니다. 이때 직장운이 들어오면서 또 밑에는 그 12연승 재앙이라는 아주 강력한 그 직장의 어떤 그 운이 들어오는데요. 이런데 여기서 또 합운과 함께 들어오기 때문에 병신합수라는 그 합운이 들어옵니다. 이 합운이 들어온 거는 직장 이동하는 데 있어서 자기한테 굉장히 그 가까운 사람과의 어떤 관계가 좋아진 그런 그 운이니까는 굉장히 길한 운이 될 것 같습니다. 13일 일요일 연애운이 들어옵니다. 만약에 이제 이성 관계가 아직 이제 그 이성이 없는 그런 분들한테는 이성의 운이 들어온 거고 또 가정 갖고 있는 어떤 그런 이런 이성의 파트너가 있으신 분들한테는 또 새로운 어떤 파트너와의 관계가 생각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잘못하면 삼각관계의 운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거 잘 감안하셔서 나한테 너무 그 강한 연예인이 들어온 것도 무조건 그 반길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일요일 같은 경우 아무래도 밖에서의 어떤 외부적인 활동도 중요하고 그 속에서 어떤 연애운이 들어올 수도 있지만 이럴 때 여러분들이 잘 그 생각하셔서 가정 있으신 분들은 이런 연애운이 들어왔다 하더라도 조금은 정신을 집중하셔서 여기에 너무 그 연애운이라고 좋아할 만한 운은 또 아니라는 말씀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신금일간에 이어서 임수일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임수일간이 7일에서 13일 동안 어떤 운을 만날까요? 먼저 임수일간에 대해서 운세를 보기 전에 성품 분석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수는 바닷물, 호수 등으로 물상으로 잡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속이 깊고 또 겸손하며 또 지혜롭고 책임감이 아주 강하다고 합니다. 근데 임수는 실천적이고 지적이나 다소 좀 그 비밀스러운 그런 성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그 임수일간들 7일날 처음에 만난 운은 정인운을 맞이합니다. 정인운은 문서운이 되겠고요. 또 12운성의 그 기의 어떤 그 왕세는 사라는 그 사지의 운을 갖고 있는데 길신으로다가 천을 귀인운이 또 함께 있다 보니까 이 문서운 이날 참 좋은 운이 되겠죠. 계약이라든지 이런 그 했을 때 성사할 수 있는 그런 그 길한 운이 들어왔다. 그래서 월요일 날 처음부터 아주 그 천을 기울과 함께 좋은 그 출발을 하는 그 임술간입니다. 네, 화요일 날은 그 비견이라는 인간 관계가 되겠는데요. 나하고 같은 그 생각이 같은 코드를 가지고 있는 그런 그 사람들과의 관계가 어떻게 되느냐. 이 보고문이다 보니까
새롭게 다시 나하고 좋은 관계가 더 좋아질 수도 있고 잘못하면 약간 삐걱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관계 잘 감안하셔서 더 좋은 관계로다가 잘 활용했으면 좋겠습니다. 8일날 이런 그 비견의 어떤 그 운이었다면 9일날은 나하고 좀 다른 쉽게 해서 경쟁적인 부분의 어떤 관계 그런 그 인간 관계 속에서 하루를 이제 지내게 될 텐데요. 나하고 다른 그 의견을 갖고 있는 분들과의 어떤 관계를 어떻게 잘 내가 그 조율하고 또 그런 그 나하고 다른 그 생각이 무조건 나쁜 거는 아닙니다. 모든 것이 OX 답을 찾는 그런 게 인간 인생사가 아니다 보니까는 우리가 맞다 틀리다가 아니라 다름을 좀 이해해야 될 겁니다. 아, 저 사람은 나하고 다르구나. 역지사지하는 그런 그 생각할 수 있는 그런 하루가 되지 않을까 싶고요. 이날 또 편제라는 지지운에서 로또운이 들어오니까 이어서 또 거기에 천을 기는 운도 또 한 번 들어오네요. 이 임수의 그 임수 개수의 천을 기는 그 지지운은 묘와 사입니다. 근데 이 사화가 이제 그 천을 기는 운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겁제 나하고 새로운 그 다른 생각 갖고 있는 분들하고요 좋은 그 관계를 유지할 수 있고 또 그런 아주 좋은 하루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10일 날 목요일 날은 식신이라는 자식운이 들어옵니다. 이때 그 자식운이 그 12운성으로는 태지에 들어와 있는데 이 태지라는 것은 바로 잉태에 대한 그 순간이다 보니까 자식과의 그 온 관계를 갖다가 처음부터 잘 그 생각해보고 조금은 너무 자식운이라는 건 어쨌든 그 강한 그 부모의 어떤 의견도 중요할 수 있습니다만 그런 것보다는 조금은 보듬겨주고 다듬을 수 있는 그런 그 하루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11일 날은 내 자신을 위한 건강운이 되겠습니다. 상간이라는 그 일하는 그런 그 출력, 나의 어떤 힘을 발산하는 그런 그 에너지인 이 상간 에너지에서 건강을 잘못하면 너무 무리한 그 나의 힘이 밖으로 외부로 나가게 되면 나의 건강을 잃을 수도 있는데요.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게 건강이니까 건강을 생각하는 그런 하루였으면 좋겠습니다. 12일날 연애운 들어옵니다. 편제라는 연애운 들어오고요. 지지로 편이라는 인성이 운이 그 12운성의 장생지 위에 놓여 있습니다. 장생 새롭게 시작하는 그런 운에 그 편제 연애운이 들어와 있으니까는 그 새로운 그 이성과의 어떤 만남을 좀 기대해봐도 좋은 그런 하루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만 이날 그 변화, 변수, 이별을 뜻하는 그 충이라는 그런 충운이 함께 들어와 있으니까 함부로 예를 들어서 자기의 마음을 전달하는 그런 날보다는 한 템포 이 연애 운을 갖다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하루였으면 좋겠습니다. 13일 날에 그 재물운이 들어옵니다. 이 재물운과 함께 합운이 들어오는데요. 이 정제라는 그 재물운과 함께 이 합운은 굉장히 그 재물이 쉽게 해서 나한테 들어오고 합해지는 거니까 굉장히 좋은 하루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떤 그 재물운이 들어올까요? 궁금하기도 합니다. 네, 이제 마지막 일간인 개수일간으로다가 여러분들하고 이제 오늘 그 강의 총 정리하는 그런 시간이 됐습니다. 이 개수일간에 대한 속분분석부터 말씀을 드리고 7일부터 13일까지 주간 운세 말씀드릴게요. 개수는 빗물 이런 물상을 갖고 있는데요. 이 물이라는 빗물 어떤 흐르는 물 이런 물상을 갖고 있다 보니까는 어떤 유연성도 좋고요. 또 임기응변이 굉장히 능합니다. 그러다 보면 조금은 이중적인 면도 좀 있고요. 또 개선적인 성향도 있습니다. 개수는 열이지만 아주 강인하며 마지막에는 이기는 그런 성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개수 일간에 대한 7일서부터 13일간의 주간운세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월요일 첫날은 편이라는 공분이 들어오는데요. 이 천을 기운 밑에 12운성의 장생의 천을 기운을 달고 들어와 있기 때문에 이 아주 좋은 운이죠. 그러니까 월요일날 물론 수험생이라든지 또 자격시험을 준비하시는 이런 분들한테는 굉장히 자기가 하루가 공부하는 것들이 잘 습득될 겁니다. 이날 일취월장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이어서 8일날 인간관계를 뜻하는 이 겁재, 아무래도 경쟁자의 키워드를 갖고 있는 이 겁재 운을 첨가해서 맞이하기 때문에 나하고 생각이 다른 분들과의 관계를 잘 살피셔서 그날 하루 여러분한테 아주 유익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잘 살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9요일 날은 인간관계를 하는 비견입니다. 비견은 나하고
경쟁자 관계가 아니라 어떤 협력자 관계 그런 그 키워드를 갖고 있기 때문에 좋은 운이죠. 나하고 같은 생각을 갖고 있는 그런 분들과의 관계가 좋은 거. 또 더더욱 좋은 것은 이날의 어떤 그 길씨는 천을긴 운과 같이 비견 운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굉장히 그날은 좋은 그 나하고 친구라든지 또 아니면 형제 자매 어떤 그 그런 그 관계 속에서 아주 하루가 굉장히 그 좋은 날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그 친구가 안에서도 나한테 어떤 그 힘을 좀 주는 나한테 도움을 주는 그런 하루가 되지 않을까 싶네요. 네, 10일 목요일입니다. 상간이랑 건강운이 들어와 있고요. 지지로는 편재 운이 들어와 있습니다. 지지 편재로 인해서 로또의 어떤 기운이 들어와 있는데 이날 그 개수일간 분들은 로또를 사시는 분들, 로또를 하시는 분들은 10일날 목요일날 로또를 사시면 어떨까? 그러면 아무래도 그 편재 기운으로 인해서 한층 더 기대가 좀 하셔도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 해보고요. 네, 11일 날은 그 식신이라는 자식운이 천간으로 다 들어와 있고요. 12연소는 묘의 어떤 그 기운을 달고 들어와 있습니다. 묘우의 식신 자식운인데요. 이다 보니까 좀 답답한 부분이 있을 수 있을 겁니다. 자식들과의 소통이 좀 잘 안 되고 자식운이 결코 되게 그 활발하지 않을 수 있는데 이런 것을 좀 감안하셔서 자식과의 의견이 조금 안 맞더라면 조금은 거리를 두는 그런 하루였으면 또 좋게 잘 활용할 수 있다는 생각을 좀 가져봅니다. 네, 12일 정제라는 재물운이 들어오는데요. 이게 이제 재물운이 들어왔는데 12운성의 심의세계를 보니까 사지에 들어와 있습니다. 사지에 들어가다 보니까 재물운이 들어왔긴 왔어도 굉장히 강한 재물운은 아니니까 너무 혹시 재물과 관계된 어떤 일이 있으면 너무 큰 기대보다는 그냥 좀 무덤덤하게 넘어가는 그런 그 재물의 그 기운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13일 일요일 개수일간의 그 연애운을 맞이합니다. 이 편재라는 그 연애운을 맞이하는데 이 편재라는 것은 남자 입장에서는 여자 애인을 편재로다가 이야기하는데 가정 가신 분들이 사실 그 애인을 둔다는 거 물론 뭐 이렇게 바람직스럽지는 않습니다만 요즘에는 남자 여자 너무 그 개방이 많이 되다 보니까 또 이거를 어떻게 말씀드리긴 조심스러운 부분이 좀 있습니다. 어쨌든 그런 운이 좀 들어와 있다는 거. 하지만 이성 간에 어떤 그 이성의 파트너가 없으신 분들한테는 좋은 운으로 다 활용해서 남자분들과 적극적으로 여성한테 구애를 해서 또 프로포즈를 해서 좋은 그 어떤 그 연애 운이 됐으면 좋겠다 생각 갖고 있고 다만 그 12운성으로는 그 병지라는 그런 그 운기는 힘은 좀 약하고 또 이어서 합충에서 충이라는 그런 운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연애운이 굉장히 세다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네, 개수일간까지 이제 다 여러분들한테 제가 준비한 내용을 다 전달을 해드렸는데요. 오늘 그 주간 운세 처음 강의고 그러다 보니까 많이 너무 방대한 그 내용을 갖다가 정리해서 여러분들한테 설명드리기가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직 부족한 부분도 많고 중간중간 좀 틀린 부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혹시 만약 그런 부분이 보이신다면 너그러운 마음으로 다 이해해 주시면 감사드리겠고요. 어쨌든 주간 운세 이제 올해 이민년 한 해 여러분들하고 주간 운세라도 지속적으로 한 주에 한 번씩 찾아뵙겠습니다. 부족하지만 조금씩 더 좋은 그 내용을 담아서 여러분들한테 조금이라도 도움이라도 될 수 있다면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 보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이민년 새해가 활짝 열렸습니다. 오늘 2월 4일 05시 51분이라는 그 묘시로 인해서 이민년 새해가 열렸고요. 우리 역학적인 의미에서는 진정한 그 새해 한 해 출발입니다. 여러분들 화이팅 하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네, 젊은 생각 구독 사랑이고요. 좋아요는 응원이고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건강하시고 행복하신 그런 한 해 열어가실 기원 드리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